네, 한국 외대 이숙화라고 합니다. 오늘 신규식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그 전 시간에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배달의 정신을 굉장히 명확하게 실천하신 분이 신규식 선생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종교에서는 이제 배달국을 그 대종교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자 또 종교적인 신념의 그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제 그 구한 말부터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경술국치를 당하는 그 기간에 그래서 이제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그 실현 방식에 있어서 배달국을 이상적인 그 종교적 이념과 뭐 정치적 이런 부분을 다 연결해서 실현해 가는 방식은 이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실 때문에. 그래서 대종교가 1909년 그러니까 경술국치 바로 1년 전에 설립될 때에 종지라고 하는 대종교의 종지는 국권 회복이었죠. 당시에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부터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 실천이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신규식 선생님처럼 이제 국외로 나가서 주로 민족교육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년대부터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 배달국을 완전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직접 실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양 열강이라든가 서방이라든가 선진국의 어떤 외교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자주적인 국가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배달국 이상향에 대한 뭐 이상향은 아니겠지만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분이 이제 신규식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중국에 처음 가셨을 시기가 이제 1911년 경으로 또 신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고요. 11년으로 보시고 그래서 10년대에 이제 주로 하신 그 업적들이 동지사를 이제 조직을 하셔서 일본이라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중요한 인물들과 인맥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그 박달학원을 설립을 해서 이 박달학원은 국내에 있는 인재들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로 그 교육을 받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이 박달학원을 통해서 여기서 외국어라든가 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고 중국의 무관학교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서양으로 가서 그러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이 신규식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대한군정서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배달국을 독립전쟁을 통해서 배달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이 전체 논문의 요지라고 봅니다. 초반에 너무 그 말씀을 요약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토론하는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시간상 제가 그냥 질문으로 선생님께 드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98쪽에 2번부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읽는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식의 활동을 일단 대종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석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식이 생존 시에 대종교인들의 독립운동은 상해, 만주, 러시아 연해주를 거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은 역시 만주에 있었던 대종교 총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해에서 신규식의 역할은 대종교에서 지향한 배달국 건립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와는 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논문에서는 주로 그 상해에서 활동했었던 인물들이 대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상관성이라는 부분이 좀 네트워크랑 연결지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종교 역사 인식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임시정부에서 채택하게 된 공화제에 대한 대종교의 입장, 또 임시정부에서 당군의 역사는 분명히 받아들였는데 서기 사용을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점, 또 임시정부 초기에 대종교인들의 참여 정도 이런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었다. 임시정부가 설립하기까지는 분명히 신규식 선생님이 그 상해에서 초기에 17년도 대동단결 선언서가 나오기까지도 사실 신규식 선생님의 활동을 빼고서는 상해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역할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신규식의 임시정부 활동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가 사실 많기는 하지만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임시정부 수립은 선생님의 논지대로 신규식의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강요 명단에는 신규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신경쇠약증이 있으셔가지고 입원 치료를 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정 통합한 이후에 이 신규식 선생님이 법무총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왜 초기에 신규식 선생님이 아무런 직에 들어가지 않으셨는지는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말하는 그런 외교 독립론과 또 대종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주 독립과는 어떤 상충된 부분 때문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좀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정부 이후에 만주의 독립군 단체와 관계해서 신규식이 임정요인으로 재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가 법무총장이죠. 실제 만주에 대한 대표권은 기독교계인 그 대한국민회, 그 부추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국민회가 장악을 거의 하고 있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둘 관계는 상당히 대립적 관계였죠. 이 대한군정서하고 대한국민회는. 그래서 이 대한군정부에서 대한군정서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이 대한국민의 견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식이 북한으로 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12월에 그 북한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안창호는 별도로 기독교 계열인 안정근과 왕삼덕을 파견을 해서 북한도의 독립군 통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대종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당군과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점을 사상과 이념의 통합이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유효하고 또 실제로 전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정치적 역량에서는 예상만큼은 크게 기능하지 못한 점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간략하게 해야 되겠죠.